네, 안녕하세요. 경찰 기획론 캡스톤 디자인. 네, 들으시는 여러분, 제 6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기획의 철학을 세우고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거시 이론들을 배웠습니다. 지금쯤 여러분 이제 캡스톤 디자인 제안서 서론은 어느 정도 이제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평가자나 경찰 지휘부는 여러분의 철학만으로 절대 설득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 기획이 정말로 범죄를 예방한다는 근거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번 강의는요, 여러분의 그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객관적인 숫자라는 아주 강력하고 든든한 무기를 쥐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그 데이터 기반 경찰 기획 혹은 증거 기반 경찰 기획, 그래서 치안 통계와 GIS 이쪽으로 이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번 그 학습 목표를 보시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제 현대 경찰 행정의 가장 핵심 트렌드인 EBP라고 하죠. 증거 기반 치안이 무엇인지를 이제 배워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맹신하는 범죄 통계 이면에 숨겨진 그림자, 암수 범죄의 무서움을 한번 파헤쳐 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범죄가 발생하는 공간의 비밀을 푸는 핫스팟 이론을 다뤄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여러분의 과제를 위한 실전 팁입니다. 그래서 그 내 기획안을 뒷받침해줄 통계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찾을지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 열기, 직감인가 데이터인가. 예. 그래서 베테랑 경찰관의 오랜 경험과 직감은 훌륭한 수사 도구이다. 예. 하지만 직감만으로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찰 정책을 기획할 수는 없다. 자, 본격적인 진도에 앞서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자, 베테랑 형사님의 이제 30년 묵은 직감, 정말 대단하죠? 범인을 잡는 현장에서는 이 직감이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팥주스를 짓거나 새로운 치안 앱을 개발하는 수백억 원짜리 기획을 할 때도 직감이 통할까요? 만약 서장님이 내 직감상 이게 맞아 라고 한다면 기재부에서 예산을 줄까요? 절대 안 줍니다. 공공의 예산이 투입되는 기획은 철저하게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첫 번째 개념, 제 1차 이제 그 증거 기반 치안, 이 evidence based policing입니다. 네, 그래서 줄여서 EBP라고 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치안 기획의 패러다임을 바꾼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과거 선배들이 이렇게 해왔으니까 아니면은 뭐 무작위 예방 순찰, 범죄 발생 시 순찰차 증차 등의 관행적 대응, 아니면은 뭐 과거 경찰 기획은 다분히 관행, 뭐 막대한 예산 투입 시 실제 대비 그 범죄 억제 효과가 이제 미검증이 되었다는 문제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경찰 기획은 다분히 관행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범죄가 늘어나면 일단 순찰차부터 더 돌리자라는 식이었죠. 하지만 순찰차를 늘리는 데는 엄청난 세금과 인력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도 순찰차를 2배로 늘리면 정말로 범죄가 절반으로 줄어드나? 이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죠. 그래서 1972년에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진행된 그 캔자스시티 예방순찰 실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 경찰학계의 기념비적인 실험입니다. 그래서
A구역에서는 순찰을 2배에서 3배를 강화하고요. B구역에서는 기존 순찰을 유지를 하고 C구역에서는 순찰을 폐지하고 신고만으로도 출동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세 구역 간의 범죄 발생률, 시민의 체감 안전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라고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1970년대 미국에서 경찰행정학계를 뒤집어 놓은 유명한 실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캔자스 시티 예방순찰 실험인데 1년 이렇게 이제 실험을 했는데 1년 뒤의 결과가 놀랍게도 범죄 발생률이나 시민의 안전도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수십 년간 맹신해온 무작위 예방순찰이 실제로는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게 데이터로 증명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998년 범죄학자 로렌스 셔먼이 제창을 한 게 증거 기반 치안 활동입니다. 의학계가 임상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약을 처방하듯이 이 경찰도 그냥 무작위로 하면 안 된다. 경찰도 과학적 연구로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내줄 때 내 느낌상 이 약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나요? 아니죠. 수만 명의 임상시험 데이터와 논문을 근거로 처방합니다. 셔먼은 경찰의 정책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왜 의사들처럼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로 정책을 기획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라는 것은 작년 대비 범죄율이 몇 건 줄었다는 식의 단순한 엑셀표가 아닙니다. 어떤 정책을 A 동네에만 실시하고 B 동네에는 실시하지 않은 뒤 철저하게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이 정책이 범죄를 줄이는데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입증된 아주 엄격한 과학적 결과물, 즉 논문 수준의 검증된 데이터를 증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의 아이디어는 과연 검증 가능한 가설인가? 네. 이 EBP 철학이 여러분의 캡스톤 디자인에 주는 시사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기획안이 막연한 상상력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제안서에 저희 조가 제안하는 방법 시스템은 미국 범죄학회의 2025년 논문에서 범죄율 15% 감소 효과가 입증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남이 뼈 빠지게 연구해서 검증해 놓은 데이터를 여러분의 기획안에 방어하는 무기로 끌어다 쓰는 것, 그것이 기획력입니다. 자, 이제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여러분의 이제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제2장 이제 범죄 통계의 한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과제를 위해서 다운로드한 그 깔끔한 범죄 통계표, 그 숫자가 과연 우리 사회의 범죄, 진짜 범죄를 100% 반영하고 있을까요? 자, 112 신고 통계, 현장의 생생함, 단 허위 오인 신고를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식으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공식 통계는 3가지입니다. 112 신고 건수, 그 다음에 경찰이 정식으로 사건으로 접수한 발생 건수, 그리고 범인을 잡은 검거 건수입니다. 훌륭한 기초 자료죠. 하지만 이 숫자들은 바다 위에 떠있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자, 암수범죄. 수면 아래에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숨겨진 범죄가 발생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다크 피규어 오브 크라임, 그래서 암수범죄라고 부릅니다.
스물암, 샘수, 분명히 범죄 피해가 발생했는데 경찰서 장부에는 영원히 기록되지 않은 투명인간 같은 범죄들입니다. 그래서 통계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왜 범죄를 당하고도 숨길까요?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자, 1,000원짜리 껌을 도둑 맞았다고 112를 누르지는 않죠? 너무 사소해서. 네. 또 반대로 너무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기도 합니다. 스토커가 내 집 주소를 아니까요. 가장 심각한 건 수치심이나 2차 가해가 두려워서 숨기는 경우입니다. 성범죄나 가정폭력이 대표적입니다.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신고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범죄들은 암수율이 극단적으로 높습니다. 또 이제 수사기관의 요인도 있습니다. 경찰 쪽 요인이죠. 그래서 마약이나 성매매, 불법 도박 같은 걸 보세요. 이런 거는 이제 112 신고가 안 들어옵니다. 돈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둘 다 범죄자니까요. 이런 걸 갖다가 이른바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합니다. 이런 범죄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서 잡아내지 않으면 영원히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경찰의 의지에 따라서 숫자가 널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암수범죄가 기획자에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캡스톤 기획을 할 때 A동네 성범죄 통계가 0건인 것을 보고 여기는 안전하니까 치안 예산을 안 써도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사실 거기가 성범죄가 너무 끔찍하게 빈번해서 주민들이 보복을 두려워서 신고조차 완전히 포기해버린 무법지대였다면요? 여러분의 기획은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을 완전히 소외시켜버리는 최악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율이 낮다고 범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 보이지 않는 범죄를 어떻게 찾아낼까요? 그래서 이 해결책은 경찰서 장부를 덮고 국민에게 직접 묻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범죄 피해 조사죠. 우리 다른 과목에서도 되게 많이 다룹니다. 범죄 예방론, 피해자학 이런 과목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설문 방법입니다. 국가기관에서 매년 수만 명의 국민을 무작위로 뽑아서 설문지를 돌립니다. 이것을 전국 범죄 피해 조사라고 합니다. 작년에 피해를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안 했다면 도대체 왜 안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본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면 공식 통계와 현실 사이의 엄청난 갭, 차이, 그 암수율을 추정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캡스톤 실무 팁을 한번 가르쳐 드려 볼게요. 보시면, 자, 여러분이 이제 기획안을 쓰실 때 서론에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내 기획안의 당위성 보시면은 이제 뭐 경찰 공식 통계 플러스 뭐 범죄 피해 조사 암수 범죄 추정치 그래서 적용 예시를 보시면 경찰 통계상 교제 폭력은 1만 건이나 미신고율 80%를 고려하면 뭐 실제 피해는 5만 건으로 추정됨 따라서 본 정책이 절실함. 자, 여러분이 기획안을 쓰실 때 서론에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경찰 공식 통계상 교제 폭력은 1만 건이지만 범죄 피해 조사의 미신고율 데이터를 반영해 추정해 보면 실제로는 그 5배 이상의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제안하는 이 정책이 너무나도 시급하다. 그래서 공식 통계의 맹점을 찌르면서 암수 범죄까지 교차 검증하는 논리, 이런 것이 이제 아주 훌륭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을 다루는 조는 암수율 데이터를 좀 적극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공간의 비밀, 지리학적 프로파일링과 핫스팟, 범죄는 무작위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데이터의 질을 따져보았으니까 이제 그 데이터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공간의 비밀을 풀어볼 차례입니다. 이제 핫스팟 이론입니다. 소나기는 온 동네에 내리지만 범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범죄학. 범죄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특정 공간에 편애합니다. 자,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범죄가 온 동네에 골고루 무작위로 떨어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범죄자들은 범행을 숨기기 좋고 도망가기 쉬운 아주 특정하고 편안한 공간을 지독하게 편애합니다. 범죄자와 공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환경범죄학이고요. 현대 경찰 기획의 뼈대입니다. 이제 핫스팟은 범죄가 고밀도로 집중되어 발생하는 특정 지점이나 소규모 구역을 말하고요. 치안 분야의 파레토 법칙도 있습니다. 전체 범죄의 절반 이상은 도시 전체 면적의 불과 3에서 5% 구역에서 발생한다. 자, 이 공간의 편애가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핫스팟, 범죄 열점입니다. 학자들이 데이터를 돌려보고 경악했습니다. 도시 전체 면적의 불과 3에서 5%밖에 안 되는 아주 좁은 구역에서 그 도시 전체 범죄의 50% 이상이 몰려서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른바 치안 분야의 파레토 법칙이죠. 유흥가 뒷골목이나 특정 어두운 지하차도 같은 곳들입니다. 그래서 이 핫스팟이 경찰 기획에 주는 통찰, 선택과 집중입니다. 자, 핫스팟 이론은 기획자에게 엄청난 통찰을 줍니다. 경찰 예산과 인력은 늘 쪼달립니다. 서울시 전체의 경찰관을 쫙 깔아놓는 거는 돈 낭비죠. 우리는 항상 가장 새빨갛게 범죄가 달아오른 핫스팟을 핀셋으로 집어내고 그 좁은 골목에만 집중적으로 가로등을 달고 순찰차를 몰아넣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캡스톤 주제 역시 막연히 A시 전체가 아니라 특정 핫스팟 골목으로 한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핫스팟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바로 GIS, 즉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을 합니다. 과거의 종이 지도에 빨간 압정을 이제 꽂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엑셀표에 빼곡히 적힌 딱딱한 발생 주소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넣으면 지도 위에 범죄가 시각화되어서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트맵이라고 하는데요. GIS를 이용해서 등고선처럼 범죄가 많은 곳이 붉게 솟아오르는 지도인데요. 이걸 갖다 히트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발표를 하실 때 숫자로 된 엑셀표를 10분 떠드는 것보다 새빨갛게 붉게 물든 이제 동네 히트맵 지도 한 장을 딱 띄워놓고 이제 보십시오. 여기가 뚫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100배, 1000배 더 설득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GIS의 심화 버전이 지리적 프로파일링입니다. 연쇄 방화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범인이 활동하는 반경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범인의 다음 집이나 다음 장소, 다음 범행 장소를 예측해내는 기법입니다. 범죄자도 결국 자기 집이나 직장 근처처럼 자기가 잘 아는 일상활동 반경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심리적 요인을 데이터와 결합한 기법입니다. 자, 이제 한국의 경찰 시스템 지오프로스라는 게 있는데요.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 경찰은 세계적인 수준의 시스템 지오프로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제 과거 범죄만 점을 찍는 게 아닙니다. 그 동네의 112 신고 이력, CCTV 위치, 유흥업소 개수, 심지어 날씨까지 싹 다 결합해서 오늘 밤 11시
이 골목에서 폭력사건이 일어날 확률 85%라고 예측을 해냅니다. 진정한 스마트 치안입니다. 자, 근데 핫스팟 기획을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풍선 효과, 학술 용어로는 전이 효과라고도 합니다. 핫스팟 A 골목에서 집중적으로 경찰을 쫙 깔았더니 범죄자들이 마음을 고쳐먹는 게 아니라 순찰차가 없는 바로 옆 어두운 B 골목으로 장소를 옮겨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훌륭한 치안 기획은 이 풍선 효과까지 예측해서 주변 구역의 연계 방범 대책까지 엮어내야 합니다. 네, 어렵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면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전해야 될 실전 팁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증거와 공간 데이터를 도대체 어디서 캐낼 것인가? 자, 보시면 기획안 서론에 재발상, 체감상 최근 여성 1인 가구 대상 범죄가 체감상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기를 쓰지 마시고요. 네, 느낌은 증거가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이제 보물창고를 반드시 이제 즐겨찾기 해두시고 여러분의 막연한 불안감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번 증명해 보세요. 자, 코시스 국가통계 포털입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 그 다음에 경제정책, 정책 타겟 집단의 규모와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치안 통계뿐만 아니라 우리 그 국가 통계 포털에서는 우리 사회의 거시적인 지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조의 기획이 노인 1인 가구 대상 범죄 대책이라면 경찰청보다 코시스에 가셔갖고 A 가구의 65세 이상 1인 가구 증가 추이 그래프를 뽑아내야 합니다. 치안 수요자가 이렇게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기획의 당위성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찰청 홈페이지와 공공 데이터 포털입니다. 경찰청 정보 공개 탭에 가시면 경찰 통계 연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별, 시간대별 범죄 수치가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공공 데이터 포털을 가시면 각 지자체에 올려둔 전국 CCTV 위치 좌표나 여성 안심 기곽길, 노선과 같은 아주 살아있는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물창고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생활안전지도 사이트입니다. 일반 시민들도 자기 동네 치안 등급이나 범죄 주의 구간의 히트맵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붉게 달아오른 지도를 예쁘게 캡처하셔갖고 여러분의 기획서 제안서 한가운데 떡하니 박아 놓으세요. 시각적 설득력이 완벽해집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찾았다면 가공을 해야겠죠. 그래서 다운받은 1만 줄짜리 엑셀을 제안서에 그대로 캡처해서 그렇게 붙여넣지는 마시고 우리 조의 타겟이 심야 시간대 주치폭력이라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의 통계만 쏙 뽑아내서 막대 그래프나 파이 차트 같은 걸로 아주 눈에 띄게 재가공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우리 조의 가설에 맞게 유리하게 편집하는 것, 그것이 기획력입니다. 그래서 단 유리하게 편집하라는 말이 데이터를 위조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공기획에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건 범죄입니다. 데이터를 그래프를 그리셨다면 하단에 아주 작게라도 출처, 경찰청, 아니면 통계청, 2025년 A가구 1인 가구 추이 재가공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꼬리표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출처 없는 통계는 그냥 찌라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출할 제안서의 논리 흐름을 딱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먼저 우리나라 전체 1인 가구가 폭증하고 있다. 거시 통계로 운을 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앞에 원룸층 여성 비율이 월등히 높다. 미시 통계로 좁혀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안전지도 확인 결과 이 골목 구간이 유독 빨간색 핫스팟이다. 라고 공간 분석으로 세기를 박는 겁니다. 이제 논리가 이제 물 흐르듯이 이제 이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강의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직감에서 증거로. 현대 치안 기획은 베테랑의 감이 아니라 철저한 증거 기반 치안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제안서에서 여러분의 감을 쓰지 마시고 데이터를 무기로 쓰세요. 그 다음에 경찰이 주는 통계표가 전부가 아닙니다. 수치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신고조차 하지 못한 수면 아래의 거대의 암수 범죄를 파악하세요. 그래서 범죄 피해 조사 데이터를 교차 검증해서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기획안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범죄는 무작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리적 프로파일링과 핫스팟 이론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획 타겟을 아주 작고 붉게 타오르는 특정 공간으로 한정시키세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과 인력을 아끼는 기획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